다음 연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T 샘피엔S에서 팬테크 보안팀장 맡고 계십니다. 허윤석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셨네요. 혹시나 안 계실까봐. 네,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IT쌤 PNS의 허윤석이라고 합니다. 2주 전이었나요? 처음에 이 행사를 저희 그룹사 경영팀에서 발표 좀 해달라고. 뭐 알겠습니다. 뭐 근데 행사 내용을 쭉 보니 AI랑 클라우드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AI 클라우드 보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행사 성격이랑 제가 발표할 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했더니 그래도 뭐 가서 발표하면은 조금 뭐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소개장표 부분에 저는 사실 제품을 팔기 위한 제품 소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앞서 어제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공익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정보 공유에 이런 좀 색깔이 좀 강하셔서 이 장표를 만든 제 탐욕적인 생각이 조금 좀 민망한 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제 발표를 좀 진행하면서 제품 소개와 관련된 이러한 그 일반적인 내용은 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좀 그 이슈가 될 만한 혹은 요새 이슈가 되는 이 보안 사고 쪽인 이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내용 좀 위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올해 제일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GS 리테일이나 GS 홈쇼핑 이 건이었을 거예요. 약 한 300만 건 이상이 좀 유출됐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티머니, 해피포인트, 뭐 인크루트 다양하게 이제 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공격 기법에 뚫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이 도대체 뭘까? 왜 뚫리는 걸까?라는 걸 한번 보시죠.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웹사이트나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거를 사이트마다 차별해서 저장하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려우시잖아요. 비밀번호 정책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개인정보나 아이디는 공통으로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 크레덴셜 스토핑이 발생한다고 보셔도 돼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제 개인정보 판매자들이 다크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의 개인정보나 저희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 요 정보만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이디 패스워드를 수집을 한 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제 불특정 다수 웹사이트, 뭐 GS 리테일이나 이런 데들이 되겠죠. 이런 데에다가 한 번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데는 뚫리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 뚫린 대로 거기에서 더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나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번호, 고유 통관번호 이런 것까지 털렸는데 이러한 고유 정보를 털어오는 게 바로 이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밀 정보를 웹사이트를 무작위로 대입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는 방법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 크레덴셜 스토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용자한테 개인정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시고 사이트마다 따로 관리를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할까요? 사실 이거를 당장 저부터도 안 할 텐데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가당치 않고 그럼 보통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털린 데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냐면 2차 인증 적용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2차 인증 적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 서비스에 사용하러 들어왔는데 로그인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아이디 패스워드 해야 되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OTP로 2차 인증 뚫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미 귀찮아서 사실 서비스 사용이 저감한다 때문에 사실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2차 인증 부분을 제거하고 크레덴셜 스토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 공격자가 불특정 다수 웹사이트에 좀 무작위 대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350만 건, 한 개 사이트가 아니겠죠? 수십 개의 사이트에 전부 다 인력을 통해서 무작위 대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봇이나 자동화된 스크래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스크래핑을 막는다면 이 크리덴셜 스토핑 자체, 무작위 대입하는 이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보편화되어 있으시죠. 뭐 대충 이제 뭐 토스도 있고 3.3도 있고 핀다도 있고, 최근에 뭐 중고 자동차 가격 조회 이런 거, 아니면 보험 비교,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다 원청, 교통안전관리공단, 국세청 이런데, 아니면 은행 이런데 쪽에서 스크래핑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긁어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우리 사회 삶에서 이제는 스크래핑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래핑의 형태는 사실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 크롤링이라는 게 사실 이 AI랑 한 스푼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크롤링이라고 하면 저기에서 방대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데요. 좋은 데이터를 추론을 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겠죠.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하는 AI를 하기 위해선, 바꿔 말하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이제 사례 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허청이라고 특허 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키프리스. 이제 그쪽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이제 개발하신 분들, 우리의 고유 기술들에 대한 특허와 특허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고 기술들을 유추하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엄청난 이 크롤링에 대한 그 스크래핑 이슈로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8중화 막 이렇게까지 온프레미스로 이렇게 쓰고 계셨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대한 데이터 수집으로 해가지고 쭉 긁어가는 크롤링의 형태가 있고,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제가 어디 가든 금융 정보를 대신해주는,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리스폰스, 1대1 리스폰스를 해주는 일반적인 스크래핑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RPA라고 해서 사람이 해오던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로봇이 하게 하는 형태. 요 이제 스크래핑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스크래핑은 과연 안 좋은 행위일까요? 불법 행위로 봐야 할까요? 이 사실 기술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스크래핑은 사실 우리 쪽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이거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보자면, 가장 왼쪽에 서비스 사용자가 있으십니다. 뭐 제가 자꾸 앞에서 토스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와 같이 좀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 스크래핑 서비스 업체는 여기는 토스가 될 거고, 서비스 제공 업체는 A를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고 해보면, 저는 개인정보와 제 개인 정보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스크래핑 서비스 업체 토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게 되면 조회만 하면 저 저장된 제 개인정보 가지고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서 제공해 주는 형태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사실 토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스크래핑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스크래핑, 그러니까 토스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나아가는 이 개인정보에 있어서 이거를 평문으로 전달하거나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민은행의 정보를 긁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실 텐데, 다양하게 신한은행 옆에 있는 뭐 농협 쭉 해가지고 같이 긁어오게 돼 있어요. 실제 일례로 신한은행이나 아까 이런 다른 저희가 금융권사 쪽 가게 되면 어떠한 이슈들이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 은행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떠한 이벤트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산팀이나 이런 쪽이 좀 스탠바이를 좀 미리 비상대기를 하죠. 근데 전혀 이벤트도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트래픽이 갑자기 막 12시에 막 피크를 쳐요. 이거 왜 그러지? 라고 보면, 토스라고 하는 데 쪽에서 지금 국민은행에다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엄청 뭐 고금리에 뭔가 적금 계좌가 나왔다던가,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쭉 하게 되면 국민은행 쪽에 트래픽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에 의도치 않게 다른 은행사들 쪽으로도 트래픽이 동시 유발하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3년 국정감사 때 이슈가 있었어요. 3.3이라고 개인 소득자들 세금 감면해주고
그 계산해주고 납부해주고 이러한 서비스인데 국정감사에서 뭐가 털렸냐면 이 사실은 소득세나 뭔가 이런 것 자체를 뭐 세금을 그 환급금을 조회를 하려면 제 소득과 지출을 알아야겠죠. 그러다 보니 앞서 이제 여기서 보였던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스크래핑 서비스가 여기서는 이제 3.3이 되겠죠. 3.3이 제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서비스 제공업체 쪽인 국세청에다가 제 소득 증빙을 떼와서 받아오고 이거 가지고 지출 증빙을 받아와서 세금 환급금이 얼마가 되겠다라고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이 3.3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무슨 이슈가 생겼냐면 그 제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들어가서 그 여태까지 그 소득 증빙이나 이런 걸 이력을 딱 떼봤는데 저는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소득 증빙을 국세청으로 발급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국세청에 이것에 대해서 이거 무슨 일이냐, 왜 내 동의도 없이 소득 증빙이 막 나갔느냐라고 파고 파헤쳐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3.3과 같은 이런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국정감사 쪽에서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서비스 정보 제공 업체인 여기서는 이제 국세청이 되겠죠. 국세청도 너네가 이게 스크래핑으로 가져간 건지 개인이 외부로 가져간 건지 이런 거는 너네가 고객이 요구하면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시정 조치가 나왔고 그 밑에 있는 이 스크래핑 서비스 쪽에다가 하는 데에다는 너네는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거 가지고 서비스를 안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정 조치가 두 군데 모두 그 권고사항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크래핑을 어떻게 막고 계시냐면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걸 가장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 쭉 9개 떠 있고 여기에 횡단보도 있는 이미지로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이 팩트이긴 한데 사람이 직접 누르는 게 오히려 정확도가 더 떨어집니다. 실제 통계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저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여기서 보이시는 캡차 농장이라고 있는데 이 캡차 농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동남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동남아의 싼 인건비에서 그분들이 횡단보도에 맞는 이미지를 정답을 해주고 리스폰스를 줘요. 그게 바로 이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캡차 농장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저 캡차는 이제 별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IP 차단 뭐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IP 차단 우회하는 거 너무 쉽고 괜히 IP 차단을 해봐야 사실은 선량한 피해자만 발생시킨다라는 게 이 IP 차단이죠. 세 번째 이제 보통 난독화 생각하시는데 크레덴셜 스토핑이고 아니면 혹은 트래픽이고 뭐 3.3이고 아까 얘기했던 국세청들이고 이런 데들이 다 난독화가 안 돼 있어서 스크래핑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난독화랑은 사실은 서비스 차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이 있는데 요 탐욕스러운 페이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크래핑을 막는 행위 자체는 뭐 URL을 보통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URL을 기반으로 해서 뚫리면 과연 그 사용자 그 아까 얘기했던 3.3이던 이런 스크래핑 서비스 쪽에서 과연 안 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고도화된 방법을 통해서 또 긁어오고 여기 막으면 더 고도화된 방법 통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이런 3단계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것 때문이세요. 제일 1차적인 기본적인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게 HTTP나 아니면 URL 쪽으로 그냥 날려서 데이터 받아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럼 이거를 막으면 그 다음에는 웹 브라우저의 자동화 툴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셀레니움이나 이제 이런 거로 좀 대명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사실은 당연히 막아야만 이제 스크래핑을 막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반복된 행위, 사용자의 행위와 이 행동 패턴 시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악성 행위다 아니면 이거 자동화된 행위로 좀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까지 스크래핑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례인데요. A공단은 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이력 조회 많이 하시고 가격 조회 막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걔네들이 중고차 이력 조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차가 언제 나왔는지 이 차의 사고 이력 조회해 봐야 되고 그럼 이 모든 거를 보통 어디서 하냐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쪽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
저 나아가면 이제 뭐 보험 개발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중고차 이력조회가 뭐 KB 차차차 이런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엄청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트래픽을 좀 잡고자 해서 이 제품을 도입하게 된 사례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특허청 얘기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중국발 AWS를 통해서 데이터를 들고 가는 그 크롤링을 막고자 함으로 도입을 한 사례가 있고, 저기 C청이 그렇네요. 이제 B청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크래핑으로 긁어가던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소득 증빙을 떼갔던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 기록을 조회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스크래핑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 형태고, 이 D사가 이제 최근에 불법 사설 토토 같은 정보를 체육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 10만 원만까지 합법이죠. 근데 이 경기 정보를 그대로 긁어가서 불법 사설 토토에서 하는 이런 경기 정보를 긁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제품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는 간단히 끝났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보통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쌍용정보통신, 뭐 콤텍시스템, IT센 뭐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하나의 IT센이 원래 계열사로 있었는데 통합 계열사로 CI를 바꾸면서 전부 다 사명이 변경됐는데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CQ센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보안, 뒤에서 보이시는 이런 모바일 보안이나 DB 보안 쪽에 원래 솔루션이나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이제 IT센 PNS로 통합 CI 변경하고 보안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안티 스크래핑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런 다양한 모바일 보안이나 보안 제품들을 그 취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적극 대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